스타벅스 로고의 정체, 신화에 등장하는 인어 세이렌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초창기 스타벅스의 로고는 지금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세이렌도 좀 기괴하고 브랜드 컬러인 녹색도 없고 별표도 없었죠. 스타벅스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로고를 4번 정도 수정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요, 외설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엘루지네의 가슴이 야하다, 꼬리를 양쪽으로 벌린 모양이 외설적이다, 여러 국가에 입점하면서 다양한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머리카락으로 가슴을 가리고 꼬리가 보이지 않도록 확대해서 지금의 심플한 로고로 변경했죠. 이처럼 스타벅스는 로고 하나에도 재밌는 사연이 담겨 있는데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스타벅스는 창립자에게 버림받은 브랜드입니다. 그럼 지금의 스타벅스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 바로 창립자 밑에서 일하던 일개 직원입니다. 여기 세 남자가 있습니다. 고든 보커, 제럴드 제리 볼드윈, 지부 시글인데요. 친구였던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독한 커피 매니아였는데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졌다고 합니다. 세 사람은 커피 취향도 비슷했습니다. 부드럽고 향이 좋은 아라비카 원두를 선호했는데요. 하지만 1970년 미국의 커피 문화는요, 쓴맛이 강한 로부스타가 유행이었어요. 그때는 소품종 소생산하던 시절이라 북미 쪽에서는 아라비카 원두를 구하는 게 몹시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커피의 진심이었던 세 남자는 그 시절에 해외 직구를 합니다. 우편 주문을 하거나 직접 캐나다까지 가서 원두를 사왔거든요. 그러다 하루는 고든 보커가 식당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맛있는 커피를 구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한참 생각하던 고든 보커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만들어야겠다. 고든 보커의 의견에 따라 세 사람은 아라비카 원두 판매점을 개업하기로 합니다. 1만 달러씩 모아서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 작은 매장을 샀죠. 그리고 원두, 향신료와 차를 판매하는 커피 전문점을 오픈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1971년 스타벅스의 시작이에요. 스타벅스라는 사명이 탄생한 배경은요, 보커와 함께 광고회사에 근무했던 동료가 툭 던진 조언에 있습니다. ST로 시작하는 단어를 쓰면 사람들이 간판을 잘 기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세 사람은 또 ST로 시작하는 단어를 고민했는데요. 솔직히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보커가 사무실에 있던 광산지도에서 스타보라는 마을 이름을 찾았는데요. 스타보?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항해사 이름이 스타벅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우린 3명이니까 스타벅스, 이렇게 스타벅스라는 사명을 결정했습니다. 엘루지에의 이미지를 가져온 건 커피 무역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고요. 스타벅스는 세계적인 프랜차이즈입니다. 21년에 보고된 전세계 순이익은요, 285억 달러, 한화 약 38조인데요. 참고로 같은 해 삼성전자의 당기순이익이 약 39조입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도 초기에는 구멍가게 수준이었어요. 원두 공급업체였던 피츠 커피앤티에서 아라비카 원두를 떼오고 가게에서 로스팅한 후에는 팩에 소분해서 판매했죠. 물건을 떼오고 가공해서 대파는 소매업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잘 먹혔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집에서 원두를 내려 먹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스타벅스가 이 귀찮은 과정을 없애줬죠. 그래서 세 친구의 생각보다 인기를 크게 끌게 됩니다. 심지어 지역 일간지인 시애틀 타임스에 스타벅스 기사가 실리면서 매출이 급상승하게 되는데요. 오픈한 지 9개월 만에 46,000달러를 벌어들일 정도였죠. 1972년 두 번째 매장을 오픈하고 1980년 3호, 4호, 5호점을 잇따라 오픈합니다. 그만큼 직원도 채용했겠죠. 자, 지금부터는요, 초창기 멤버 3위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 대신 이 남자의 이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단순히 원두만 판매하던 스타벅스를 카페로 만들고 커피 문화를 뒤집어버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죠. 이름은 하워드 슐츠. 1953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트럭 운전사였던 아버지 아래에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다양한 일을 했죠. 스키장에서 알바도 하고 복사기도 팔고, 그러다 커피 메이커 제조회사에 입사하는데요. 영업을 뛰다가 스타벅스 매장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력서를 넣었죠. 매장에서 직접 로스팅한 고급 원두? 이건 성공하겠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슐츠는 스타벅스의 마케팅 담당자가 됩니다. 슐츠가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지금의 카페를 기획하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음료를 마시면서 대화할 공간을 만들자고 스타벅스에 제안했죠.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주장합니다. 미국 커피 문화와 거리가 멀고 스타벅스의 사업과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요. 스타벅스 창시자인 사미는 그 대신 원두를 떼오던 피츠 커피앤티 기업을 사는데요. 이 선택이 스타벅스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자, 제안을 거절당한 슐츠는 퇴사를 결정합니다. 자신만의 카페를 차리겠다면서요. 이때 볼드윈과 고든 보커가 30만 달러를 투자해 주는데요. 스타벅스를 떠난 슐츠는 1985년 지금의 카페 형태인 일 지오날레를 오픈합니다. 재밌는 점은요, 약 2년 후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를 인수합니다. 당시 380만 달러, 하나 약 50억 원으로요. 그야 당연히 일 지오날레가 대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오픈 6개월 만에 하루 1000명이 방문했을 정도였죠. 그럼 스타벅스는 2년 동안 뭘 했냐? 창시자 3인 중 1인은 개인 사업을 위해 떠났고 남은 2인은 피츠 커피앤티 경영에 집중하고자 스타벅스를 매각했습니다. 카페보다는 원두를 선택한 거였죠. 그렇게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를 일 지오날레 커피 컴퍼니로 합병시키고 일 지오날레 매장의 이름을 스타벅스로 변경합니다. 새 친구의 스타벅스가 아닌 하워드 슐츠의 스타벅스가 되는 순간이었죠. 요즘에는 카페가 편의점보다 많지만요, 당시에 브랜드 카페는 스타벅스밖에 없었습니다. 원두도 살 수 있고 음료를 마실 수 있으면서 친구와 수다를 떨어도 되고 오페라 음악이 흘러나오는 공간, 감성적인 체험을 제공하는 유일한 공간이었던 거죠. 그렇게 스타벅스는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해외 매장까지 오픈합니다. 하워드 슐츠가 정말 유능한 사업자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게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계속 꾀합니다. 해외 매장도 무조건 직영점으로 운영했고요. 1988년 우편 주문 카탈로그를 발간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유통망을 확보했고요. 1992년 5개국에 165개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이때 성적을 말씀드리면요, 92년 주당 17달러로 주식시장에 진입했는데요. 기업 가치가 무려 4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스타벅스를 얼마에 인수했는지 기억나시나요? 380만 달러였습니다. 불과 5년 만에 규모를 100배나 넘게 키운 거죠. 그 결과 96년 미국 경제 전문 포춘지에 슐츠가 실립니다. 헤드라인은요, 스타벅스는 커피를 갈아 황금을 만든다. 마침내 1999년 전 세계 12개 국가로 진출하고 체인점은 2300개를 돌파합니다. 우리나라에 1호점이 오픈한 것도 이 당시였고요. 스타벅스는 성공 가도를 이어가는 듯 했지만요, 2000년이 되자 슐츠는 CEO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기로 합니다. 퇴직 사유도 멋있어요. 본인의 열정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스타벅스를 위해 물러난다고 했죠. 이후 CEO 자리에는 짐 도널드가 취임하는데요. 그러나 불과 7년 후 스타벅스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꼽아보면요, 첫 번째는 금융위기입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 영향으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침체됐죠. 당연히 먹는 거, 입는 거, 사치품부터 줄이기 시작하는데 커피는 필수품이 아니니까 경제 위기가 아주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단가 경쟁이었습니다. 당시는 브랜드의 냉정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기업끼리 그야말로 피 터지는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맥도날드와 던킨도넛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커피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손님이 줄었는데 그마저도 다른 기업에 뺏기는 지경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리한 확장입니다. 2007년 당시 전 세계 스타벅스의 매장 수는 15,000개까지 늘어났어요. 짐 도널드가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확장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매장 디자인이 너무 단출해졌습니다. 반면에 수익을 올리려고 책, DVD 같은 잡다한 물건을 팔다 보니까 스타벅스만의 편안함이 사라졌죠. 그 결과 순이익이 전년 대비 50% 이상이 하락합니다. 쉽게 말해 매출이 반토막이 난 거죠. 짐 도널드는 결국 이에 대한 책임으로 2008년에 퇴직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CEO는 누구냐? 하워드 슐츠가 복귀합니다. 슐츠는 당시 55세의 나이였는데요. 노련하면서도 파격적인 전략을 취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요, 대량 해고입니다. 직원 550명을 자르고 매장 600개를 철거시켰어요. 그 후에는 남은 직원을 재교육했죠. 제대로 된 에스프레소를 만들 수 있도록요. 또 원두 공급망에 대한 네트워크를 다시 구축하는 동시에 새로운 커피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커피 메이커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09년 인스턴트 커피를 출시합니다. 그리고 당시 획기적이었던 충전식 카드를 도입했는데요. 그게 바로 스타벅스 카드입니다. 신규 회원에게 무료 쿠폰을 제공하는 로열티 프로그램도 이때 도입됐는데요. 한마디로 고객을 스타벅스에 충성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대적인 기업 전략의 결과는요,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이었습니다. 2010년 순수익이 2배 이상으로 뛰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스타벅스는 별 적립, 멤버십, 굿즈 등 소비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투썸, 할리스, 풀바세처럼 쟁쟁한 커피 브랜드가 넘쳐나는 현대에서도 굳건히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 전국 매장 수는 무려 38,000개라고 하네요. 참고로 우리나라에만 약 1,900개가 있는데요. 역시 한국의 스타벅스 사랑이 남다른 것 같죠? 지금까지 스타벅스의 역사를 알려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생각화가였습니다. 우리 모두 될지어다.